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유튜브 용어로 떡상이라고 그러죠. 그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펭수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펭수가 주는 이 캐릭터 산업의 어떤 그 기후 변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그 특징은 이제 2019년 3월 14일 날 처음 이제 채널이 오픈이 돼서 거의 현재까지 약 한 10개월 정도 뭐라 그러나요? 이틀에 한 개꼴 어마어마한 숫자죠. 굉장히 많은 어떤 방대한 양으로 또 재미있게 그 컨텐츠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현재까지 조회수가 뭐 편당 한 뭐 100만에서 150만 뭐 그 이상도 조회를 하고 있고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얻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특히 이제 또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이제 기존의 캐릭터가 유아동이나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펭수의 타겟층은 굉장히 다양하죠. 심지어 이제 성인층까지, 장년층까지 지금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그 캐릭터로서 굉장히 많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뽑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EBS라는 뿡뿡이부터 시작해서 뭐 천사랑 그리고 뭐 번개맨 등등 다양한 이제 그 했던 그 캐릭터들을 이제 발굴해냈던 그 전력이 있죠. 그다음에 방송사라는 어떤 인프라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기획할 때 특이점은 이제 EBS에서 그동안 이제 하지 않았던 좀 특색 있는 어떤 세계관, 그러니까 이제 환경, 아이돌, 연습생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뽑아서 아이돌의 목표점은 이제 아이돌 연습생에서 유명한 이제 스타로 가기까지의 어떤 라이프를 에피소드 형태로 계속 다양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잠자는 장소도 연습실인가요? 그 뒤에 뒤편에 이제 소품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가여운 약간의 반려견과 같은 느낌의 그런 모습들도 연출을 컨셉을 잡고 하고 있고 특히 기존의 캐릭터가 사람보다 좀 작고 좀 어린이스러웠다고 한다면 의외로 이제 키가 큰 황제 펭귄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황제 펭귄하고는 전 생김새가 다르지만 본인은 스스로 이제 황제 펭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가 한 2m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특징은 국내에 있는 많은 캐릭터들이 나왔을 때 뭐라 그러나요? 말을 하지 않았죠. 성우가 더빙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도우미가 말을 같이 해준다거나 뭐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캐릭터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를 했다고 한다면은 펭수는 과감하게 그것들하고 전혀 반대되게 스스로 말도 하고 그다음에 쉽게 해서 때도 쓰고 그러면서 밉지 않은 심통도 좀 부리고 뭐 그런 형태. 그리고 목소리가 어린이 목소리가 아니죠. 글쎄요, 정확히 나이는 제가 모르는데 한 30대에서 40대 초반 내 목소리. 약간 뭔가 괄괄한 목소리. 그러면서 전혀 밉지 않은 어떤 대사들을 이렇게 날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반대 의견인데 아직 암컷 동물은 보통 이제 암컷 수컷으로 나눠져 있는데 펭수는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다. 예. 그거는 사실은 이제 EBS 캐릭터로서 이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팸이나 이런 어떤 사회적 이슈를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암수를 정해주는 게 사실은 전 좋다고 봐요. 오히려 향후에 어떤 암컷 펭귄을 더 캐릭터를 확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교육적 목적에서 사실 좀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 우월, 뭐 여성 우월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냥 태어난 성 자체 자기의 정체성은 분명히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의견을 부리고요.
사실 이런 캐릭터의 장르는 이미 일본에서는 이제 치탄이라든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치탄이라든지 아니면은 쿠마몬 등에서 많이 보여줬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치탄 같은 경우도 말을 하지 않고 어떤 행동이나 이런 에피소드, 예, 이런 실수하는 장면들로 해서 인기를 얻었었고, 반대로 쿠마몬 같은 경우도 다양한 이건 물론 이제 지역의 일본의 그 쿠마현의 지자체 캐릭터는 하나, 상업 캐릭터로 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 많은 어떤 컨텐츠와 활동들을 다양하게 기존에 있는 캐릭터와는 다른 것들을 보여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괄목할 거는, 그럼 EBS에서 왜 펭수를 만들었을까? 예, 그냥 만들려고 만들지는 않았겠죠. 제가 그냥 유추를 해봅니다. 첫 번째, EBS도 다른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수익 구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겠다. 왜냐면 이제 많은 광고 수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타 제작비라든지 그 다음에 EBS가 그동안 하고 있던 어떤 편성료 지불로 비교했을 때 수익 모델을 분명히 자체적으로 좀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겠죠. 반면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 한 편 제작비 좀 많이 써졌다 해도 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 텐데 펭수 저거 한 편 찍는데 과연 얼마가 들까요? 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 그러면은 그 스탭들하고 이틀 하나씩 계속 찍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제작 기간이 굉장히 짧은, 예, 한 장소에서 뭐 한 에피소드씩 쳐낼 수 있다라는, 그리고 바로 그 일반 구독층 시청자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같은 어떤 채널의 구독층들에게 바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예, 요즘 트렌드가 그렇죠. 모든 상품도 그렇고 바로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로 가야 되는데, 반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제작 기간이 있고 제작 후 방송사에서 편성이 돼서 방송을 하고 방송했을 때 시청률을 보고 다시 거기 반응하게 하는 데까지는 최소 제작 기간 플러스 방송 기간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죠. 반면 펭수는 뭐 일주일이면 바로 반응이 나타나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리고 거기서 유튜브라는 어떤 채널의 특성을 갖고 바로 노출할 수 있는 어떤 조회수라는 어떤 그 검증된 데이터를 라이센싱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어필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에센스를 통해서 확산도 굉장히 빠르고요. 예. 방송사 홈페이지 들어가나 방송을 봤던 것들을 다시 확산시키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에 불구하고 펭수 같은 경우는 유튜브 물론 EBS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이 계속 방송사에 출연하는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는 분명히 펭수 같은 캐릭터가 분명히 필요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비용적인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캐릭터다. 예. 그리고 시나리오도 어떤 컨텐츠를 짜고 시나리오를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배우, 제가 알기로는 뭐 뮤지컬 배우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건 확실치 않으니까 제가 모르겠고요. 애드립이라고 그러죠. 바로 즉흥적인 어떤 그런 반응과 대화 이야기들을 바로 어떤 편집의 기술을 통해서 재미있게 구성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강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캐릭터, 대표 캐릭터로 하고 있지만, 반대로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펭수를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롤모델로 잡는 거는 뭐 저는 뭐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 펭수로 인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 펭수 자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제 펭수를 통해서 특히 이제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쪽에는 굉장히 많은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 실사 탈인형 콘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되면은 추후에 애니메이션 기업들도 분명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탈인형을 이용한 이런 아까 그 치탄과 쿠마본과 같이 또 펭수와 같은 캐릭터 콘텐츠들이 분명히 그 특촬형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많이 나오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눠줄 수가 있겠죠. 펭수처럼 대사를 하는 캐릭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전통적으로 대사를 하지 않는 캐릭터가 있을 것이고, 왜냐면은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인지도가 있는 캐릭터들은 그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그 성우의 목소리가 그 캐릭터의 특성을 좌우하는 상태에서 그 성우가 직접 탈인형을 쓰지 않는 이상은 그 펭수처럼 누군가 들어가서 대사를 하고 말을 하고 그 안에 뭐 스피커폰을 달던 아니면 뭐 강의용 마이크를 안에다 달고 뭐 목소리를 하던 예. 더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약간 리얼한 이런 효과를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거나 아예 말을 안 하고도 무성으로 그 치탄과 같이 가는 형태로 갈 것인지 요거를 분명히 나누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평소와 같이 만약에 조회수가 이제 견인이 되고 받쳐준다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이제 상품, 특히 어린이 완구에 비중을 많이 두었던 라이센싱의 어떤 그 비중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라이센싱을 안 하고 좀 더 유아동을 좀 뛰어넘는 그 다양한 연령층의 이런 캐릭터들이 다시 그 어떤 그 화랑을 또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유튜브에서는 사실 기존의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형태가 아닌 그 총면명이라든지 장삐쭈 같은 그런 플래시 애니메이션 형태라든지 레드토마토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개인의 1인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 소수의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은 어린이들이 그 그림이 굉장히 뭔가 기존에 저희가 보던 애니메이션과는 어떤 그림 퀄리티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 낮다? 낮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림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한 이런 그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 그림에 눈이 있고 익숙해지더라. 결국은 그 자체가 퀄리티가 되더라. 라는 어떤 그런 반응들도 아마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초등학생들 때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려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에 달덩이 같은 그 총면면 캐릭터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벌써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 진행했던 어떤 캐릭터의 어떤 그 기준이 특히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 변화가 왔다.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평소와 이틀에 한 번씩 하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 최소한 뭐 트리트먼트 정도가 방대한 분량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이렇게 쳐낼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그 펭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펭수의 어떤 그 애드립이나 순발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정도 하기까지는 많은 그 에피소드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부각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가 자이언트 펭귄이 아닌 뭐 강아지와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그 인기를 이런 이야기 구성에서는 얻을 수 있었으라고 봅니다. 이게 늑대였더라도 저는 뭐 무관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영향들이 펭수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업체들한테 과연 그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가장 힘든 거는 저도 예전에 한번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선은 기존에 내가 데리고 있는 애니메이터들, 그 직원들의 어떤 고용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가는 계속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당장이 아니라 현재 내가 애니메이터로 출발했지만 그 회사 내 어떤 그 인적 자원들, 애니메이터들 일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애니메이터들 어떤 체질 개선이 분명히 저는 필요할 시즌이
오지 않았나 봅니다. 글쎄요, 늦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준비하더라도 한 1년 정도만 잘 버틸 수 있다라면은 충분히 애니메이터에서 크리에이터 쪽으로 좀 더 접근이 가능하고, 그 애니메이터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소양들,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그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분명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에 하고 있는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그 대작이라고 그러죠. 이제 큰 극장판이라든지 완성도 높은 뭐 겨울왕국과 같은 그런 그 글로벌한 애니메이션 수준의 국내 애니메이션도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니메이션들은 분명히 존재는 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아마 판도가 바뀌고,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형태의 그 순발력 있는 컨텐츠로 그 애니메이션화돼서, 또는 뭐 합성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리얼리티 그 실사화하는 어떤 캐릭터 컨텐츠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EBS도 이 펭수를 이게 사실 유아동이 아니죠. 기존에 전통적으로 EBS 했던 모든 캐릭터, 많은 캐릭터들은 대부분 이제 유아동 중심, 초등 저학년 중심의 어떤 컨텐츠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전 국민 대상의 어떤 컨텐츠의 EBS로서 또 이야기가 갈 것 같고요. 또 향후에 이런 펭수가 또 다양하게 어떤 그 에듀테인먼트 쪽에 어떤 그 우리 많이, 저도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봤던 뭐 설민서 역사 강의라든지 뭐 그런 형태의 어떤 컨텐츠로도 개성 있게 갈 수 있는 캐릭터들이 뭐 펭수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른 또 서브 캐릭터들이 나와서 그런 컨텐츠들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실사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기업들의 어떤 탈인형을 만약 제작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펭수와 같은 어떤 그 프레임으로 말을 하면서 에피소드 중심으로 가는 캐릭터가 있을 수도 있고, 말 없이 어떤 춤이나 율동, 기타 어떤 뭐 학습적인 요소로 연출을 하는 그 애니메이션으로 갈 수도 있는데, 가장 궁극적인 거는 기존의 기업들이 했던 그건 어떤 짜여진 무대와 짜여진 어떤 스테이지가 아닌, 이제는 그 세상 밖에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치탄이나, 아니면은 요 치탄도 보시면은 다양하게 그 현장에서 야외에서 촬영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내 어떤 세트가 없는 그런 사람들과 직접 공감하는 어떤 내용들. 뭐 쿠만본도 마찬가지죠. 뭐 동네 축제를 뭐 참가한다든지, 어떤 점포를 간다든지, 방앗간을 간다든지, 심지어는 뭐 동네 목욕탕에 가서 물속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가려고 봅니다.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뭐 이런 갬블링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방송 매체에 나오고 있고, 뭐 도띠나 잠들 같은 거는 이미 벌써 이제 몇 년 전부터 TV 공중파를 타서 그 방송에 나와서 출연을 하고 갔죠.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게임 캐릭터로 갔는데, 해외에서도 게임 무비라고 그러죠. 그 게임 영상과 약간 스토리텔링을 같이 합쳐서 하나의 그 세계관과 또 다른 어떤 재미 요소를 주는 그 게임 무비 플레이, 막 2시간짜리도 있고, 뭐 거기는 심지어는 뭐 좀 퀄리티 높은 것들은 대사도 나오고 하는 장면, 그리고 싸울 때는 이제 게임하는 싸우는 장면으로 액션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국내도 분명히 이제 지금 어떤 게임을 하는 그 크리에이터들 중심인데, 국내도 그런 게임을 가지고 캐릭터화 시켜서, 내 캐릭터는 아니지만 그런 무비 형태의 그 컨텐츠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 보면 애니메이션 만들었던 캐릭터들과 게임 회사와 그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콜라보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펭수를 통해서 그 펭수의 어떤 뭐 기본적인 캐릭터의 어떤 기획의 관점에서 어떤 차별화나 이런 분석 간단하게 모니터를 했고요. 그리고 펭수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어떤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그게 어떤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산업 쪽에 올 수 있는 어떤 영향들을 한번 이렇게 예상 기후도 정도로 한번 이렇게 예상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라면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캐릭터 작가분들에게 아마 공지를 드리겠는데, 본인의 캐릭터가 어떤 부분이 좀 혹시나 뭐 부족하지는 않겠죠. 다 잘 열심히 만드셨으니까. 그래도 이제 이런 리뷰나 모니터를 조금이라도 좀 듣는데 도움이 좀 필요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밑에 하단에다가. 그래서 뭐 캐릭터가 좀 노출시키는 뭐 본인의 SNS,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 같은 데 있으면은 뭐 홈페이지 주소만 이렇게 적어서 너의 생각을 좀 이야기해 다오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부분은 이런 에이전시를 만나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간략하게 모니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